예, 안녕하세요. 이천 비상에듀 기숙학원 본원 원장 구본영입니다. 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특히 재수한 학생들한테는 더 필요한 건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었던 이미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 있는 학습 플래너 제대로 쓰는 방법.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할 바로 인강공부법, 공부법인데 그게 이건 인강에도 해당되고 형강에도 해당이 되게 돼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촬영 끝난 다음에 우리가 또 곧 촬영을 할 이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은 독학이 수능에서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인강 공부법, 공부법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강은 지금 수능에서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죠. 만약 인강이 없다고 하면은 수능을 준비할 때 독학이란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만큼 특히 독학에서는 인강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바로 인강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인강에 대한 고민은 크게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왜 인강은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인강을 들었는데 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냐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점수가 올라가진 않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 그러니까 인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바로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바로 인강은 나름대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오르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고민으로는 시간이죠. 1시간짜리 인강을 보는데 3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강을 듣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고민이 이건 이제 두 번째 고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강을 듣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인강을 완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강 교재를 보면 앞부분에는 필기가 빼곡하게 돼 있는데 뒷부분 아주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수험생들이 인강으로 공부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돼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도 왜 인강은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점수가 오르지 않느냐, 여기에 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 특히 인강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이제 인강을 완강하는 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요거는 여러분들 인강은 개념 인강하고 문제풀이 인강 있잖아요. 두 개를 구분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강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인강을 보면 대부분의 인강은 교과서가 아니라 요약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죠. 근데 이 요약서라고 하면 교과서를 요약 정리한 건데 이걸 그냥 줄여서 요약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인강에 대한 인강 공부법을 정확히 알려면은 이 교과서하고 요약서의 차이점,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요약서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겠죠. 먼저 교과서는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쭉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알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래서 문제는 이 이어지는 문장, 교과서는 이어지는 문장 안에는 여러 개의 지식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여러 개의 지식들 중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여러 개 지식이 다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 중에 한 개나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어진 문장 안에 있는 여러 개 지식 중에 실제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뽑아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교과서 내용 안에 이 이어진 지식들을 내가 실제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바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약서는 대부분 인간 교재가 이 요약서 쪽에 가까워요. 요약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먹기 좋게, 그러니까 외우기 좋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을 쓰는데 필요한 이 핵심 내용들은 잘 모아놨어요. 잘 모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핵심 내용들, 요 시험 문제 답을 쓰는데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 이게 상당 부분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이 요약서만 가지고도 학력고사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능은 이 요약서, 이렇게 외우기 좋게 정리된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약서로 공부를 할 때는 요약서에 있는 그 지식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쉽게 예를 들면,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때 요 구슬을 놓은 것, 이게 바로 요약서라고 하면 이 구슬을 꿰는, 그러니까 그 구슬을 이어주는 실이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볼 때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교과서에 그 이어진 그 내용들, 지식들 중에 내가 실제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필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게 이걸 요약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요약서를 볼 때는, 요약서는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그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필요한 그 내용이 왜 여기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맥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과서도 보고 요약서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최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럼 수능을 준비하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우리 재수를 한 학생들은 3수, 4수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인간 공법이고 뭐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인강으로는, 이 인강 수업으로는 교과서하고 요약서 그 둘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강에는.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강 수업은 대부분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보다 요약서에 가까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수업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강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교과서 내용하고 요약서 내용을 섞어가지고 대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인강을 수업하는 그 강사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교과서 내용, 요약서 내용이 둘 다 들어있어요. 교과서 내용과 요약서 내용이 둘 다 들어있지 않으면은 이건 인강 수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수업은 인강 강사 머릿속에는 교과서와 요약서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데 실제 수업은 이걸 섞어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교과서의 요약서예요. 인간 교재 대부분은 요약서잖아요. 그런데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강 수업은 교과서와 요약서 내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인강 교재는 교과서보다 요약서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인강을 잘못 듣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인강을 들을 때 인강을 수업을 하는 그 선생님들 강사들이 그 인강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정리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정리해 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인강 수업 중에서도 그 요약을 해주는 내용이나 결론, 이게 실제 답을 쓰는데 필요한 거다고 하니까 이 결론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인강 수업을 들을 때, 인강을 들을 때 그 인강 수업 안에서 그 내용을 요약해 주는 내용이나 결론, 이거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인강 교재도 있잖아요. 인강 교재는 교과서보다는 요약서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이 결론이나 요약된 내용이 교재에는 글자로 되어 있죠.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강 수업을 할 때 그 강사 선생님들은 이걸 글자로 얘기할 수는 없죠. 글자가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잖아요. 인강에서는 이걸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강에서는 교재에 있는 그 내용, 글자로 된 내용을 강사가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교재 정리되어 있고 요약된 내용을 강사는 말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강사가 교재에 있는 그 글자를 그대로 강사가 읽지 않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내용은 같지만은 거기 교재에는 글자 그대로 강사가 읽지 않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은 좀 다르게 하죠. 말은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교재에 써 있는 글자하고 강사가 하는 말하고 내용은 같지만은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내용은 같은데 그 글자를 그대로 강사가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그 인강 수업을 듣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을 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수업을 듣다가 순간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거나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으면은 그 강사가 말로 표현하는 내용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똑같은 지식이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제 이해를 조금 잘못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강사가 거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의 지식이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다른 지식으로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의 지식이지만은 이게 내 머릿속에는 두 개가 다른 종류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어도 그 인강 내용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강 수업에서 네 가지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네 가지 내용을 얘기했는데 내가 이 네 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그 중에 잘못 이해한 내용이거나 또는 그 내용을 얘기할 때 내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할 때 강사는 교재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똑같은 지식인데 따로 분리가 돼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강에서 이 강사는 네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는 6개나 7가지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중복된 이것들이 그 내 머릿속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보면 손오공 알잖아요. 손오공이 손오공 보면 분신술을 일으키잖아요. 분신술을 해가지고 자기 똑같은 모양의 손오공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손오공이고 어떤 게 가짜 손오공인지 보고 구별이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지식인데 내 머릿속에는 이게 두 개, 세 개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손오공이 분신술을 일으킨 것처럼. 어떤 경우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그 손오공이 분신술을 했는데 어떤 건 하나는 저팔계로 변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오정처럼 생긴 게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 인강을 들어도 그 인강 내용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인강 내용이 뭘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거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 이 내용이 나왔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강에서 들은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난 자신 있게 답을 쓰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내가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답을 썼는데 나중에 답을 맞춰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틀렸는데 그 쓴 답이 해설을 읽어봐도 이게 왜 정답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썼는데 정답이 아니다. 근데 문제를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정답이 아니다. 이게 이렇구나 알면은 그게 내 머릿속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마치 손오공이 분신술을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을 확인했는데도 왜 이게 정답인지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내가 본 내용인데, 인강이 들은 내용인데, 그거는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변신술을 익혔는데 그 중에 8개는 손오공으로, 하나는 저팔계로, 하나는 사오종으로 이렇게 변신시킨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지만이 인강에 들은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시험을 보면은 인강에서 들은 내용이 답을 쓸 수 있고, 그럼 인강을 들어서 인강으로 공부한 내용 하면서 그게 점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강을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지만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 내용이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 인강에 들은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정답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강에서 인강 수업을 할 때 그 인강 내용을 요약된 내용이나 결론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그 이유, 원인 있죠. 설명을 한 거. 그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쭉 해요. 그럼 수업을 했을 때 그 중요한 그 이런 요약된 내용들은 교재도 있잖아요. 그 교재도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 내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원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인강을 들을 때는 그런 요약된 내용이나 결론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 원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조금 아까 나왔던 그 인강을 들었고 나서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인강을 들을 때는 그 요약된 내용, 결론 이런 거에 실제 우리 학생들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답을 쓸 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왜 이게 답을 쓸 때 필요한 단어냐? 그 이유, 원인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해설을, 설명을. 근데 이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은 이 부분은 반복해서 들어봐야 돼요. 계속 반복해 들어야 돼요. 만약 질문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있거나 질문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내용이 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구과학 선생인데 지구과학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건 뭐 지구과학이 아니라 뭐 다른 과학도 예를 들었는데 내가 지구과학을 예를 드는 게 편해서 그래요. 지구과학을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태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태풍이 불 때 태풍에 의해 피해가 큰 곳을 우리가 위험반원,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그렇다고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피해가 상대적 적은 지역을 안전반원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이제 태풍이 이동하는 지나가는 길, 그 경로의 오른쪽이 피해가 커요. 여기를 위험반원이라고 하고 태풍이 지나가는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기를 안전반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태풍 지나가는 오른쪽이 더 피해가 크냐? 그럼 여기서 태풍이 진행하는 오른쪽이 위험반원, 왼쪽이 안전반원. 이거는 요약된 내용이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태풍이 지나가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피해가 크냐? 피해가 크냐는 건 그만큼 바람이 더 강하다는 거죠. 강한 이유. 그게 바로 이유나 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진행하는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을 안전반원. 요거는 요약서, 그 교재, 인간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근데 왜 오른쪽이 더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는 요약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강 할 때,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인강 강사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도 오른쪽이 더 바람이 강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강을 들을 때 보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왜 태풍의 오른쪽이 더 바람이 강하냐 이거보다는 그 이유보다는 태풍 오른쪽이 위험반원 왼쪽이 안전반원이다. 여기에 더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 이동하는 오른쪽이 위험반원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오른쪽은 바람이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요. 근데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게 돼요. 그럼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 이유는 왜 오른쪽이 더 바람이 강하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여러분들 인강을 들을 때는 왜 그런지요, 이유 이런 데 집중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오른쪽 위험반원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풍향이 변하고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는 그 결론이나 이런 요약된 내용은 교재도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아무 때나 교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교재나 요약된 걸 보면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왜 오른쪽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에 변하는지 그 이유는 잘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약서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수능은 위험반원은 풍향이 시계 방향에 변한다. 만 가지고는 답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을 들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강을 들을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억할 수 있냐면 인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 인강을 듣고 그 인강에서 얘기하는 그 요약된 내용이나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 그 인강 교재 있죠. 교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재를 보면서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인강을 들은 다음에 그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 조금 아까 태풍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럼 태풍에 관한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조금 아까 뭐 위험반원, 안전반원. 위험반원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안전반원은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 변한다.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키워드를 적어놓고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야. 문장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왜 오른쪽이 위험반원, 바람이 더 강하냐? 왜 오른쪽은 태풍이 이동하면서 풍향이 시계 방향을 변하게 되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문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인강을 돌려서 다시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강을 들으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적고, 키워드 적는 거는 그 인강 교재를 보고 적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문장으로 만드는 거. 그 키워드가 왜 그런지 그 이유, 원인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항상 인강 한 강이 대개 한 50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과정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우리가 복습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시간이 뭐 30분, 40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한 10분, 15분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강을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 수업을 하는 걸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의 키워드를 적고, 그 키워드가 왜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는 거는 한 10분, 15분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강을 들었을 때 제대로 된 복습이에요. 이 제대로 된 복습은 요걸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상 인강을 들을 때는 그 중요한 키워드, 결론이 아니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이유나 원인, 그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을 집중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인강을 다시 돌려서 봐야 돼요. 근데 그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위험 반원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거는 인강을 돌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교재인 요약서에도 인강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강을 들은 다음에 어떤 인강이든 인강을 듣고 나면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요 키워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 문장으로 정리한다는 거는 왜 이 키워드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조금 아까 예를 들면 태풍을 예를 들면 왜 오른쪽 태풍이 지나가는 오른쪽이 더 바람이 강하냐. 그래서 위험반원이라고 하냐. 왜 위험반원인 이 태풍이 지나가는 오른쪽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항상 바람의 방향,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강을 들으면은 아까 나왔던 인강에 대한 고민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 왜 인강은 들을 때는 알 것도 같은데 듣고 나면은 딱 정리되는 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인강은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점수는 생각한 것만큼 오르지 않는다라는 고민은 해결이 돼요. 거의 확실히 없어지게 돼요. 물론 이런 과정도 쉽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 않던 익숙치 않는 걸 할 때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1주, 2주, 3주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익숙해져요. 그러면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복습을 요걸 인강 들은 내용 복습한 시간을 20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 해보면은 이게 20분 이상 무조건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1주, 2주, 한 3주 정도만 되면은 2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 그때까지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시간이 해결되는. 그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학습 플랜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 의식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꿈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꿈을 내가 의지로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익숙치 않은 걸 할 때는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고민이 인강을 듣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한강을 듣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떤 인강은 그렇게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완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강은 개념 인강하고 문제풀이 인강이 있잖아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 개념 인강하고 문제풀이 인강은 여러분들 인강을 듣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강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그 개념 인강하고 문제풀이 인강의 공법을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인강과 문제풀이 인강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인강을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인강을 완강할 수 없다는 이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강 우리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 특히 독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말한 내용들, 요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근데 요거 생소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몇 번 하면은,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강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인강을 들은 것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했었던 인강 공부법이 여러분들 인강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수능 점수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